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선을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고 태도를 성취한 선지식 경허는 나홍화성이 수속하였던 이곳 고금당에서 선찰로서 자신의 스승인 선사를 참배하고자 하였으나 한 번간 조사가 소식이 없어 그 허망함을 선각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선찰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선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였으나 한 번간 조사가 소식이 없어 그 허망함을 자신의 처량한 처지에 빗대어 서글프게 웃고 있는 것이다. 왜 갑자기 터버렸어. 텅 빈 산은 어느덧 경허의 텅 빈 마음과 닮아 있었더라. 행여 선사의 자취를 만날 수 있을까? 고금당. 횡하니 고금당을 돌아보나 부질없이 황폐한 터에 그 쓸쓸함만 더하더라. 경허는 빈 터에서 부질없이 석두를 베고 두었죠. 석두, 돌대가리,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또 선사들이 자기 자신을 석두라고 해요. 심란한 심사는 달래길 없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거진 산을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돌아갈 줄을 잊었는데 이곳 너럭바위에 앉아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거진 숲속 무심한 매미 소리만이 벌써 가을로 깊어가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는. 매미가 그냥 아주 그냥 악을 쓰고 울면 이제 가을이요. 오늘은 조사를 만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조사는 못 만났어요. 여기서 석두는 돌대가리라는 의미의 몹시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를 낮잡아 이러는 말로 경허가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겸양지덕이더라. 그러나 전봉준을 잃어버린 자신을 자책하는 섣부른 말이기도 하더라. 그러겠죠. 이제 전봉준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는 전봉준 몰랐다가 나중에 뒤에 전봉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을 잊고 난 뒤로 경허선사는 잃고 난 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뭐해요? 자학해요.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나는 무의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행을 행하고 있다. 나는 짐승이다. 그리고 나는 돌대가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학을 많이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시 속에. 여기서 한 번간 조사는 나홍화상으로 이것은 고금당이다. 소식이 없어 부질없이 황폐한테 자신의 머리를 석두를 박아 하루 종일 배하다 돌아갈 줄 잊었는데 정말 거기는 적막한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대낮에 갔는데 개미도 없어. 그렇게 개미도 오면 진짜 적막한 산이에요. 어디선가 들리는 우거진 숲 매미소리에 우거진 숲 매미 소리는 서늘하여 벌써 가을로 깊어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니 지금 경허는 이 텅 빈 산에 덩그러니 홀로 앉아있어. 응? 전옥녀는 고금당 동굴에 가 있고 경허선사는 고금당 앞마당에 와 있어갖고 숲속에 가 있어요. 숲속. 황폐한 곳에. 할러나마 빈절을 익히고 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쓸쓸함을 느끼는데 그러나 서글픈 마음은 모두가 다 동학농민의 그림자였더라. 동학농민 혁명 때문에 경허선사는 멍들어 버렸죠. 경허는 언젠가부터 말을 잃었어요. 말을 잃어서 말을 안 해. 만공 스님이 스님은 왜 말씀을 법문을 안 하시다가 술 한잔 받아오면은 그거 드시고 법문을 하세요? 라고 시비를 걸으니까 만공 스님한테 경허 스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보게 만공, 에?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거라네. 말씀을 안 하셔요. 경허는 언제부턴가 말을 잃었다.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 그래야 그냥 눈을 감고 조는 척 산매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조는 척 하는 거죠. 말은 참선산매인데 참선산매지만 참선 안에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모든 거를 그냥 한눈에 감아버리는 거죠. 오늘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일본 놈이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 해도 놀래고 새가 퍼다득거리는 소리에만 해도 놀래고 하도 놀래서 그 쌀인문까지 닫아버리고 낮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주무신다 이런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도 그러죠. 술자리를 정해도 창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건너다 봐요. 창문을. 저기 일본 놈들이 오는가, 형사들이, 저 새끼들이 경찰들이 말 타고 오는가, 기마병이라 그러잖아요. 저 잡놈들이 오는가 하고 쳐다보고 술을 드셔가지고
이 옷을 못 벗어요. 망건 이런 걸 못 벗으니까 자꾸 벗으라고 막 권해가지고 간신히 벗기는 하는데 두려움에서 항상 살고 있었죠. 불쌍하죠. 자, 또 시 하나를 그래서 또 읊어요. 뭐냐 읊어라. 이것도 또 움. 고금 당시는 거의 다 움. 사양공사리여 헛을 타한 면이로구나. 소소경광년이 상념만개전이로구나. 아이고 잘한다 오냐. 사양공사리. 사양이 뭐예요? 비스듬히 석양이 지는 그 허공 비어있는 사례 공사. 빈절에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고금당에 단 한 명도. 사양공사리. 이게 이 고금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죠. 비스듬히 석양이 지는데 빈절 안에서 폿을 타 한면. 폿은 뭐예요? 이렇게 끌어안죠 이 말이요. 뭐를 끌어안죠? 슬. 여기 무릎슬. 무릎을 끌어안고 빠져 있어요. 한가로운 잠에. 그러니까 경화사가 그냥 잠을 못 주무셔요. 항상 도망갈 준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무릎을 끌어안고 쪽잠을 자는 거야. 불쌍하지요.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쌀이면 닫아놓고 잠깐 졸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또 지금 석양이 뉘엿뉘엿지는데 경사가 무릎을 안고 하면 눈물 나. 아이고 어떡하냐. 그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한가히 졸다가 소소는 뭐예요? 아주 설렁설렁 서늘한 가을바람에 경 또 나오잖아요. 경자 놀랄 경. 놀라기도 무지하게 잘 놀라요. 경각료. 놀래서 덜커덕 놀라서 깨달아 보니 이런 얘기야. 깨보니 료자가 있잖아요. 이미 다 깨버렸어. 잠에서 퍼다득 졸다가 퍼다득 깨보니 뭐더라. 상념만개전이로구나. 서리가 가득히 내리는 잎사귀에 계단 뜰 앞에 그냥 서리가 가득한 잎사귀만 쌓여 있더라. 가을이요? 가을이. 아까 말했잖아. 가을이 깊어진다는 거는 뭐 때문에? 매미소리. 찌질이라고 그러더니 매미소리 때문에 가을이 깊어진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 완전히 깊어서 뭐가 내려? 서리가 내렸잖아요. 서리상. 계단 앞에. 가면 고금당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나 아니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도 거기 경호선사가 넉넉히 앉아있을 그곳에 넉넉히 앉아있어 보니 뜰 앞에 낙엽만 잔뜩 있고 개뿔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슬픈 시야 이건. 응? 뭐가 폿을 타한 얘기잖아요. 무릎을 끌어안고 한가롭게 살짝 잠들다 보니까 놀라서 팍팍 깼어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래요. 이 시절 경화는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깨달은 자 경화의 무사인의 삶은 한동안 억지로 그냥 이어가고 있을 뿐 계속되고 있어요. 억지로야 이거는. 거기에서 지금 경호사가 선을 한참 피해야 되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 절에 그 옥년이 하나가 있으니 뭐 공양주가 있어 뭐가 있어 거기서 지키는 승려가 있어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불안하니까 거기를 자주 가서 머물고 수시로 들락날락 하셨던 거예요. 누가 또 뭐 1년에 한 번 갔다고 써있더라고. 어떤 그 무슨 기자가 1년에 한 번 같은 소리가 날이고 날마다가. 이곳 고금당의 어느 가을날. 근데 웃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다 경호선사를 끌어다 쓰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작가야. 근데 그 경호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를 아주 탐관오리로 만들어 놨더라고. 미친. 경호선사 아버지가 탐관오리 때문에 병이 나갖고 우라병이 나서 죽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탐관오리를 해놨어? 미친 거 아니에요? 아주 속상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 외에는 다 거짓말. 송희옥이는 그 처의 8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의 7쪽. 누가? 전봉준이 그거 할 때, 공추할 때. 근데 거기에 처숙이 또 있어요. 처숙. 응? 처의 작은 아버지. 그 아저씨, 처의 아저씨. 그게 처숙인데 그 이름이 송헌옥이고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헌옥의 자손되는 송용호 씨의 자손되는
손자가 송용호라고 합니다. 그 송용호 씨 되시는 분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송헌옥이가 송희옥과 송두옥과 셋이가 같은 그 저기고 형제고, 그 다음에 송헌옥이의 그 손주가 송용호인데, 그 송용호가 그 김상기 박사 있잖아요. 김상기가 서울대 그 경호선사, 아니 전봉준 장군 고향이 홍상면 9mm라고 말한 거. 고향은 아니에요. 10대 10개월 때 그 어린 핏덩이를 강보를 싸들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고향은 아니고, 고향은 저기 덕천마을 고창군, 응? 덕천면 덕정마을 그 덕정마을, 그러니까 그 우물의 덕정마을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래요? 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호선사가 그 송희옥이의 호를 덕인이라고 지어준다니까. 송덕인이에요, 이름이. 호는 칠서고, 자가 덕인이고 호가 칠서고, 이름은 송희옥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경호선사가 지어준 거예요. 호나 자나 전부 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송희옥은 경호선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거기는 또 경호선사를 끌어다가는 썼는데 나이가 어린 걸로 나오더라고. 송희옥이가. 송희옥이는 전주 그 접장을 할 때 도집장을 하잖아요. 그때가 이미 54살이라고 그 저기 하잖아. 근데 그게 1895년이거든. 54살. 그러면은 경호선사는 누구를 한번 따져볼까? 그러고 보니 에이씨, 힘들다. 1849 6 8 46세. 경호선사가 46세인데 그분은 54세니까 몇 살 차이야? 8살 차이인가? 그 작은아버지가 훨씬 더 많지요, 나이가. 근데 걷다 대고 적은 거라고 그거를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소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경호선사 아버지 송희옥이는, 아니 송두옥이는 절대로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이거 고검당의 어느 가을날 노을 비낀 빈절 법당안에서 혼자 선정에 들어 비몽사몽 무릎을 안고 한가히 낮잠을 즐기다 졸다 깨면 반복하다가 소설한 가을바람에 돌라서 깨보니까 낙엽이더라 이 말이에요. 서리친 단풍잎반 고검당 뜰하게 가득히 쌓여있는 을씨년스러운 가을산사 작은 남자의 모습이 쓸쓸한 모습이더라. 계단에 쫙 쌓여있더라는 얘기죠. 예나 저나 고즈넉한 깊은 산중의 작은 남자이고, 고검당에서는 하루종일 선정에 들어있는 경화는 인정이 끊긴 고요한 정막강산을 가을이 무르익은 정막강 스스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거기가. 그러니까 설이 내린 단풍잎만 그의 볕이 되어주고 있을 뿐이다. 소슬한 가을바람만이 그의 선장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한가로운 브라일체의 정적이 야듬하게 흐르고 있는 선지시 경화의 무료한 일상을 보이고 있더라. 이건 억지로 만들어진. 노을 빗긴 빈절 안에서 무릎을 안고 한가히 졸다 소소한 가을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일본 놈들이 잡으러 올까봐 항상 놀래요. 새소리에 놀래고 가을바람에 놀래고. 소리친 단풍잎 한뜰에 가득하더라. 비몽사몽 졸다가 깨어보니 소슬한 가을바람에 낙엽만이 한가지 쏟아져 내려 더욱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가을이지만, 경화의 마음은 이보다 더 심란해. 왜 심란할까요?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이 옥년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경화의 마음은 이보다 더 심란하게만 하다. 앞으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여기에 숨어 지내야 하는 건지, 이 풍진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구나. 결국은 경호선사는 고검당을 떠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1903년 이제 그 뭐지, 해인사에서 연천봉을 갔다가 그 갑사 뒤에 있는 연천봉
등호람 아시죠? 등호람을 다녀오다가 그 영주 3이 살인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주 3이 살인 사건을 만났는데 경호선사가 살인자로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주 경찰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해인사로. 그런데 가뜩이나 경찰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경찰이니까 그 신분이 드러날까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마침 이 이영찬이라는 아랫마을에 사는 허래비가 거기 고금당에 왔다가 이제 이 전옥년이랑 혼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 돼갖고 1904년 10월에 혼인을 맺고 그러고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거의 삼수갑산 가시기 전까지 이 고금당에 있었다는 사실. 이 풍진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구나. 자, 또 하나 또 하자. 제 174장 산 넘고 물 건너 드나들 어디를 고금당.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경호선사가 자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건 어린 조카 전옥년이 혼자만 있어요. 거기에 그 동굴에.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에이. 오늘 밤도 경호는 어김없이 바위산 등줄기를 차고 금당사의 옆길을 앉혀 수지 같은 강물을 건너요. 근데 배 타고 건너야 되니까 아주 저녁에는 못 들어오지. 뱃사공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거의 언제 들어오냐면 석양 노을이 질 때 오셔서 경호선사가 여기 와서 뭐를 해요? 저녁 예불을 모셔요. 그게 이제 코스야. 그래서 항상 저녁 예불 때 들어오시죠. 저 수지 같은 강물을 건넜다. 고금당으로 가기 위한 길은 그때 만만치가 않았어요. 가파른 언덕은 배를 타고 도수 등산, 도수 배를 타고 건너서 등산, 산을 올라야 돼.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야 비도록 고금당의 사리문이 보이고 나홍아상이 드나들던 성문이 있어요. 비스듬히 고개를 내밀었다. 삽살개가 먼저 나와 꼬리를 흔들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옥년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운 거죠. 개를. 삽살개가 먼저 나와 꼬리를 흔들며 근데 지금은 개도 없어요. 늙은 노승 경어를 반기더라. 허이쿠야 보리야 보리 우리 개도 보리였는데 갔어. 아직 자지 않고 있었거나 그동안 잘 있었냐? 경어는 행여 절집안 식구들의 잠을 깨울 사람 조짐조짐 법당을 지나 동굴로 향했다. 옥녀는 이불을 돌돌 말아 감추고 추운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절집안 식구라는 얘기는 가끔씩 이제 그걸 하러 와요. 아랫마을에서 그 뭐라 그래? 제지내로나 뭐 이런 거 할 때 오죠. 그런 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 강렬하고 찬란했던 홍학농민들로 우렁찬 함성은 어디로 가고 봉준아 너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서 참이 들었을까? 파죽지서로 한양을 향해 달려가던 동학농민들의 죽장과 발발굽소리는 어디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그 남접 북접이 서로 싸우지만 않았으면 한 달만 일찍 움직였으면 10월 달에만 우금치에 도착했으면 되는데 11월 달에 도착을 하게 돼요. 11월 8일 날. 그러니 이미 틀렸죠. 10월 달에 도착을 했어야 돼. 그래야 일본 놈들이 먼저 진을 치지 못했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삼례에서 뭐 2차 결집 3차 결집 하는 사이에 일본 놈들이 이제 고종이 또 이제 일본한테 도움을 청해 가지고 거기 와서 다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동학농민 혁명은 쫄딱 망하는 거죠. 동학농민들의 죽장과 발발굽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으랴. 혼잣말에 이골이 난 경호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살구문이 바람을 열고 조용히 붓을 들어 일기를 써도 밤새 비몽몽을 적어가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야. 오시면 뭐 딸리 할 것이 없으니까 항상 바랑에서 꺼내갖고 그 누런 한지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폼생폼사라 아무 종이나 쓰지는 않으셨어요. 경사가 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비단 종이를 썼어요. 일기를 쓰도 밤새 비망록을 적어가고 있었다. 이곳 고금당은 오려면 강물을 건너야 했으니 바위산 탑사를 돌아 휘돌아 나온 물줄기가 제법 엄청 깊은 강물이에요. 그 바위산 탑사로 돌아 나오는 굴지 지금도 있어요. 오늘도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곳까지 왔도다. 그래서 또 끄적끄적 시한수를 쓰시는데 그 시 제목이 뭐더라? 도수등산이더라. 도수등산. 산 넘어
산 건너 물 넘어. 물 건너 산 넘어. 보면 건널 또 짜지요. 물 건너고 산을 오르고. 도수등산야 영란이요 무심무처 불평하니라구나. 수지유려 금년사요 유향인간 차고 다니로구나. 이것도 이제 혼자 쓰신 건데 쭈얼거리도 쓰신 거예요. 도수등산 가물을 건너고 또 산을 오르자니까 야영난 올랐어 간신히. 근데 평평한 들판도 또한 쉽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가다가 보면 또 평평한 들판이 나오는데 멀어요. 더럽게 멀고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가다가. 그래서 산을 오르자니 광야가 또한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평평한다 해도 그것도 평평한 나름으로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요. 무심무처 불평하니로구나. 무심한 것도 아니고 또 무심한 것도 또한 없고 평안한 것도 또한 없더라 이런 얘기요. 무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한 것이 무처고 그런 것도 없고 평안한 것도 역시 아니더라는 얘기는 없더라 이런 얘기야. 가보면 무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안하지도 않더라. 가보니까 어디가 고금당이라고 피해서 들어오니까 속세를 피해서 산 넘고 물 건너갖고 밤에 도착을 해봤는데 여기도 별로 편안하질 않아 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도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여기도 와보니까 안 편안하더라. 수지 유력 금년사요. 수지 누구 숫자죠? 누가 알겠는가? 유력 내가 이거 떠돌이의 이 이력을 지금 금년사 내가 금년의 이 떠돌이의 유력을 어떻게 알게? 이 금년은 1903년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죠. 끝판왕이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마종이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까지 하니까 괴로워. 빗물처럼 괴로워. 에이? 그래서 경황선사가 떠돌이의 내력, 떼돌이의 내력은 뭐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전옥년이가 혼인을 함으로써 빨리 적어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냥 빨리빨리 적어. 빨리 해가지고 다 이 남쪽에서의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해요. 말했잖아요. 거기 10월 달에 혼인을 마치고 10월 23일 어디 거기 해인사 태설당에 짬바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막 빨리 일을 처리를 하게 돼요. 거기에 탄력이 붙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전옥년이가 혼사를 하지 않을 때라 방황해. 내가 떠돌이의 이 내력을 누가 알겠냐. 금년이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 얘기요. 왜? 1903년 들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냥 살인마로 몰려. 살인자.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이. 경선사 전 끝판왕이에요. 그래 놓고 뭐래요. 유향인간 자고다니라. 오직 누구를 향하여 인간의 누구를 향해서 내가 말을 단정짓는 아주 바른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어느 인간을 향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하랴. 돌아버리겠다. 슬픈 시죠. 도수등산. 나 이 도수등산을 보고 딱 고금산 냄새가 나요. 근데 고금산은 내가 가볼 때는 산만 있었고 물은 안 건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옛날에는 거기 물 건너서 왔대요. 그 걸작이더라고 그게 다. 지금은 물을 다른 데로 빼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고금당 올라가는 길에는 물은 안 건너요. 그냥 근데 골짜기는 있어요. 그게 골짜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물이 흘러갔다는 것도 알았고 이게 1903년이라는 것도 알았고 한 번에 알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경호선사 뭐 풀 뜯어먹는 소리를 여기다 갖다 써놨는지 도대체 경호사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맨날 누구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해? 그냥 망국스님한테 해. 자제들도 있잖아. 뭔데? 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오직 내가 누구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할 곳이 없더라. 오직 유자가 안타까운 오직 유자. 내가 오직 인간 중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하겠는가?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고금당에 오셔가지고 밤에 이거를 쓰셨더라고. 슬픈 이야기죠. 이 시는 1903년에 지은 술회시예요. 술회.
경화가 자신이 그동안 호소에서 20년을 때로는 저자에서 때로는 숲속에서 대자유인이 돼서 오며 세간과 무명으로 이것도 전봉준 나타나기 전 이야기네. 왜냐하면은 뭔 대자유인이 돼. 자유인이 됐다고 하기에는 경화선사는 남들 보기에는 자유인 같아. 하지만 전봉준 장군 동학농에 돕느라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피부병 때문에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세간과 무명을 보내고 그 후 영원하면서 5년간의 불꽃 같은 열정으로 선풍진작을 내 동분서주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오직 전봉준 장군을 이제 이 뒤에는 전봉준이요. 도와 불꽃 같은 젊은 날을 오직 구국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이 한번 분연이 일어났구만. 구국과 도탄에 빠진 백성 이게 일거양득이라니까요. 뭐 한 번 일으키면은 두 가지를 다 건진 다음에 나라도 건지고 백성도 건지고 오냐. 그동안 경화선사 자신의 지나온 자치가 물을 건너고 산을 올랐어. 고비고비 어려운 고비가 많았었지만 평탄해 보이는 길들도 또한 어렵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화사가 도수 등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지형을 이용해서 물 건너고 산 건너고 평탄한 평야도 건넜다라고는 했지만 거기에는 이중적인 말이 들어있죠. 세상 사이를 경화사가 힘들어서 건너왔더라 이런 말이야. 물 건너 살 건너 왔어. 근데 평탄한 광야가 넓혀졌지만 이것도 또한 어렵더라. 뭔 소리야. 전쟁이 끝나고 아무 일도 없어. 지금 전봉준이 갔어. 그런데 겉보기에는 평탄해 보이지만 이 속의 경화선사는 평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시 경화는 홀로 고뇌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이 시에는 지금 이중적 암이 들어있어요. 물 건너 산 넘어. 우리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니까 또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가 기다리고 있고 산 넘고 물 건너왔더니 평야가 나오는데 평탄한데 평탄하질 않아. 경화선사가 지금 이 처지가 이렇죠 지금. 이 꼴 저 꼴 다 보고 그냥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전봉준 죽고 간신히 왔더니 지금은 또 마종일에 악말에 지랄들을 해. 살인자래. 평탄하질 않아.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 시를 이중적 의미를 다 넣어서 지은 걸로 보이지요. 경화는 자심 속에 자신이 무심 속에 옳다고 행한 일들을 대중이 비방하기도 평해하기도 하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왜? 전봉준이 죽은 후에 경화선사가 말했잖아요.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닭소주, 개소주. 에? 그렇게 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경화선사가 전봉준 죽은 후에 내가 술을 내 맘대로 먹는다. 그 서간문에 써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굴복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대중이 비난받을 짓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세상에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거를 글로 써 남기고 계세요. 내가 굴복하고 싶으면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더라. 더러워서.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심스게 옳다고 행한 일들을 대중은 비난받기도 패배하기도 하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자신이 접근한 경화선의 요체인 중도불이의 실상을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치러대고 있죠. 경화선사가 있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법이라 했어요. 견사경은 이것은 무심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게 여기서도 중도가 드러나고 있죠. 라고 세상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요. 평안하지 않고 무심하지도 않아. 그리하여 선지식견은 자신이 알아보는 지음자가 없음 한타라에 홀로 저있다. 이것도 배부른 소리죠. 전봉준이 나타나기 이전 이러한 일들에 한 것이 한국 불거품에 지나지 않다니 이제 경원은 떠나야 한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저는. 이 속에 전봉준 피해서 그 전원에 데리고 왔다는 것도 몰랐고 사람들이 지랄지랄 개지랄을 하니까 경사가 들은 거 가야 하는구나. 가야 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하지? 라는 의구심. 참모도 저도 많은 시간을 경화선사 시 속에서 헤매면서 힘들었죠. 근데 알게 된 거지. 이제 지금 이거는 아는 거야. 이거는 전봉준이 나타난 후에 내가 이곳에서 일본 놈들에게 걸리면 내 주변 가족들이 모조리 다 죽는다. 나 한 사람만 본 곳으로 떠나면 된다. 나는 떠나야 된다. 누가 알리 방황하는 금년사를 1903년 그리고 이태기 단시험의 세상을 향해 외마주를 치르고 있다. 이 위험한 세상에 오직 누구를 향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한단 말인가. 아이고 슬퍼라죠. 경호는 오직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하고 있으니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자니 광야가 또 어느 어부심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니 금당사를 찾아왔더라. 누가 알리 방황하는 경화의 금년사를 1903년. 아무도 모른다. 누구를 향해 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구나. 경화선사가 하늘을 원망했게요 안 했게요? 원망해요. 부처님은 원망했게요 안 했게요? 원망해요. 부처님 중생이나 그런 거 몰라 하잖아요. 나는 탐진 번뇌 속에 나귀를 보낼 거야 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누구를 향해 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고 발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거나. 마이산의 형태는 순마이산, 순마이봉, 앞마이봉. 누가 더 높아? 앞마이봉이 높네. 동서로 마주하고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로 등산로가 나 있고. 마이산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랬죠. 백악기 발달은 여감이야. 바위가 많아. 돌이 많아. 여감이 그 바위 여감이니까 그죠. 바위 역자니까 그 돌산이야 돌산. 내부 팽창에 한 차별 침식으로 해서 바위 표면에 온폭 파인 부분이 많다. 그 바위가 온폭 파여 있어요. 그거를 뭐라 타포니 현상이라고 그러죠. 타포니 현상이니 마이산의 타포니 지형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주 드문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마이산이에요. 또 이 거대한 바위산이 이 바위산이 저수지에 내려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저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또 탑사가 그림자로 내려앉은 저수지라는 뜻으로 탑사가 그림자로서 내려앉은 저수지라서 그 이름이 타병지예요. 타병지. 그렇다. 타병지. 타병제라고도 해요. 저수지라. 저수지 제자. 마이산 탑사의 천집탑과 절벽은 지난 마이산 탑사를 가장 이색적으로 만든 조선 고종 때 이감룡 처사가 쌓았다 그랬죠. 1860년에. 그러나 경원은 매일같이 쉬지 않고 수십 개의 돌탑과 높이가 거의 13m의 천지탑의 돌탑을 쌓고 있는 이감룡을 멀리서 보았을 뿐 돌숲 색철 산책하는 길에 눈에 띄지 않도록 옆길로 우회해서 경원은 일부러 피해서 냈어요. 왜냐하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경원선사가 가는 길로 이제 은수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접근을 하셔서 가시는데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감룡이 그때 당시에 거기서 돌탑을 쌓았었어요. 이감룡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지이다. 경사가 빌어주는 거죠. 뭐. 마이산 석탑궁의 비밀을 알면 참으로 놀랍더라. 그 마이산 석탑은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비밀? 이씨, 안 와 또 왜? 괴로워요. 마이산 석탑은 그 뭐라 그래 신비주의 아이러니 어쨌든 세계 뭐 불가사의에 속해서 나오고 있죠. 석탑궁의 비밀을 알면 참으로 놀랍다. 탑사에 조성된 석탑 천지탑을 비롯해 80여 개의 석탑이 저는 이게 108개라고 했는데 말이 108개인지는 모르겠어. 안 쉬어봐서. 석탑이 숱한 태풍과 폭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덕없이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108개라고 한 것은 이제 불교적 그거와 관계된 게 108개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감룡의 정성도 경허가 앓고 있는 중병 오직 보국 안민이 아니었을까. 보국 안민이라니까 이감룡이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탑을 쌓았겠어요. 보국 안민이요. 체포꾸민 내내 이감룡도. 그래서 경허가 앓고 있는 중병과 똑같더라 이런 얘기죠. 경허는 생각에 잠겨 돌숲을 거닐다가 지난 마이산 줄사철나무 사철나무가 또 많아요. 군락도 참으로 아름답고 이채롭다는 것을 새삼 보았더라. 노박덩굴과 상록수인 줄사철나무는 바위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바위에 붙어 사는 식물로 탑사 앞쪽에 마이산 군데군데에 다닥다닥 그 자라고 있더라. 뭐가 줄사철나무 뭐냐.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